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과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패키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뒤에 데이터베이스 쪽은 굉장히 심플해요. 어떤 경우에 심플하냐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하는 요령을 조금 알고 있으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밍은 자바에서 제공해주는 패키지 사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물론 데이터베이스가 단순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굉장한 실력을 요하고 노하우를 요하는 분야가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별도 학습이 필요하고 여기선 자바에서 제공해주는 JDBC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해하는 수준, 간단하게 이해하는 수준만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전에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 대한 역시 기술적인 부분을 잠깐 살펴볼 거예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만 가지고도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과목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만 전공하신 분들이 있을 정도니까 여기서는 맛보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깊이 들어가는 건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고 자바에서 제공해주는 패키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이해 네트워크에 대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그렇게 이해하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주 기본적인 네트워크는 여러 종류의 형태가 있어요. 그 중에 저희는 여기만 다뤄볼 거예요.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만 다룰 겁니다. 전부 다 다루는 건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대부분의 네트워크는 여기에 해당해요. 서버,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에 들어가요. 이 모델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간단하게 보면 서버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흔히 서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서버를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그건 개념적인 서버예요. 클라우드 서버 이런 건.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거기에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데이터를 요구하거나 해서 데이터를 갖고 오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건 개념적인 얘기고 실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조금 달라요. 기법적으로는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적인 부분과 실제 개발을 할 때 이런 부분, 기술적인 부분은 좀 다르다. 이 생각은 조금만 해두세요. 안 그럼 나중에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서 미리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뭐 깊이 있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그 분야에 들어가셔서 하셔야 돼요. 저도 이쪽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해봤지만 말하고자 하면 정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서버가 대기 상태에 있어야 돼요. 마치 고객이 매장을 들어갔을 때 거기에 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고객이 왔을 때 그 고객에 응대해주는 형태예요. 약간 이런 느낌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호텔을 안 가보셨더라도 영화를 보면 호텔에 짐을 들고 들어가면 그 데스크에 누군가가 있고 데스크에서 이야기를 하고 나면 짐을 또는 방을 안내해주는 누군가가 나와서 모시고 가는 경우가 있죠. 그 비슷한 구조예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버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클라이언트는 서비스를 요청하기 전에 먼저 서버와 연결을 시도해. 당연히 그렇겠죠. 연결을 시도하고 그리고 나서 연결 요청이 서버에서 수용 또는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수용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데이터를 주고받게 돼요. 프로토콜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프로토콜은 규약이라는 뜻이고 규약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순서 그리고 데이터의 형식 이런 약속을 의미해요.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식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그냥 무전기에서 얘기하고 오버하는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주고받는 데이터 형식은 언어라고 생각하셔도 되세요. 우리 영어로 얘기할 거야. 우리 한국말로 얘기할 거야.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과목에서 배우시도록 하시고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이 개념도 그냥 한번 지나가듯이 보세요. OSI 7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표준화된
7계층이에요. 뭐가 되게 많아요. 물리 계층이 있고 데이터 링크 계층이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면서 각각의 역할들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걸 얘기했었죠. 하드웨어가 있었고 OS가 있었고 JVM이 있고 그리고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이런 구조를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계층이 쭉 돼 있고 각각이 해주는 역할들이 다 다릅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실제로 개발할 계층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 부분 프레젠테이션 계층이랑 세션 계층 레이어도 코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보통 프로그램 랭귀지에서는 어떻게 구성을 해놨느냐 하면 여기까지 제공을 해줘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 부분을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즉 패키지에서는 여기에 대한 API가 제공이 되고 프로그래머는 이 API를 사용하게 돼요. 이 API를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기법을 보통 뭐라고 하느냐 하면 소켓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불러요. 이건 자바에서만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랭귀지에서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켓 프로그래밍이라는 용어를 들으면 혹시 OSI 7레이어까지 배우셨다면 아니면 배울 거라면 이 아래 패키지로 주어지는 형태가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요 위에서 프로그램을 하게 되고 혹시 OSI 7레이어를 배우시게 되면 응용계층, 표현계층, 세션 계층을 여러분들이 어떠한 정해진 규약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표준화되어 있는 규약이 있어서 그걸 여러분들이 구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은 자바를 배우시는데 시험 문제로 나오진 않아요. 낼 수 없어요. 이거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라는 네트워크에 대한 학습을 할 때 그 교과목에서 다루시게 될 겁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다 정도 그리고 소켓 프로그래밍이 어떤 용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그 API는 TCP와 UDP라는 걸로 나뉘어요. 크게. TCP는 뭐냐면 연결 지향이고 여긴 비연결 지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말이 어려워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데이터 손실이 없고 데이터의 전달 순서가 보장되는 핑퐁 핑퐁 또는 핑핑 핑퐁 뭐 이런 식의 약속까지 다 돼 있고 데이터의 손실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요. UDP 같은 경우는 그거는 생각 안 해요. 손실 반응성이 있고 전달 순서도 보장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데이터 대신이죠. 데이터의 전달 속도는 빠를 수 있습니다. 요즘은 OTT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렇지는 않아요. 이렇지는 않은데 과거에 네트워크 속도가 떨어지던 시절에 방송을 할 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계속 쏘다가 예를 들어 스포츠를 보고 있는데 쭉 흘러가는 거잖아요. 현재 시간만 계속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였어요. 요즘은 유튜브도 그렇게 안 하고요. 대부분의 것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과거엔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흘러가면서 중간에 만약 소실이 되면 그냥 버리고 지직거리고 또는 멈춤 화면이 되고 넘어가는 형태였어요. 그때는 UDP를 썼습니다만 요즘은 거의 TCP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TCP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자, IP 주소하고 DNS 서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여러분들 IP 주소에 대한 개념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DNS는 여기 설명이 있거든요. 114 전화옥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IP 주소만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컴퓨터에 부여된 고유 주소라고 되어 있는데 실상은 컴퓨터에 주어진 고유 주소는 MAC 어드레스라는 게 따로 존재해요. 이건 하드웨어 상에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카드를 사면 그 네트워크 카드당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요즘 네트워크 카드가 메인보드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거당 하나씩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IP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뭐점 많이 보셨죠? 뭐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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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자 32비트예요. 그럼 2에 32승이죠. 그럼 4 기각이에요. 대충 약 40억 개 정도 나옵니다.
전 세계 컴퓨터가 몇 대나 있을까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인구가 이미 40억이 넘죠. 그리고 여러분들 핸드폰도 들고 다니시죠. 집에도 컴퓨터가 있죠. PC방에도 있죠. 회사에도 있죠. 안 됩니다. 부족해요. 그래서 이 IP 어드레스 체계가 부족해서 이걸 바꾼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그 32비트 머신 시절에 컴퓨터가 별로 없던 시절, 인터넷이 처음 만들어진 게 알파넷이라고 해서 미국의 그 어디죠? 군사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해요. 그땐 이거면 충분했는지 몰라도 지금 부족해서 이걸 바꾼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렇게 되어 있진 않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IP 어드레스는 고유 주소라고 하기엔 좀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도 좀 생각하시고 VPN 이런 건 억지로 뭘 바꿔주고 뭐 나라별로 구분되고 하는 거 바꿔주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주는 거예요. 자세한 건 네트워크 시간에 배우십시오. 어쨌든 간에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기본적인 개념은 컴퓨터마다 IP 주소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은. 실상은 그렇지 않지만 이게 라우터니 이런 데서 관리해 주거든요. 그것까지 다 설명하기에는 여기에 과목이 아니므로 그건 생략하겠습니다.